굉장히 최근 사건이에요. 온 미국을 뒤흔든 거의 모든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건이 일어났던 순서대로 제가 정리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지 추리를 해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마 여러분들 사랑하는 나의 파트너와 함께 세계 일주라든지 아니면 뭐 로드트립을 간다든지 아마 미혼이든 기혼이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로맨틱한 꿈일 거예요. 오늘 이야기해드릴 젊은 커플 게비 프티토라고 발음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식으로 가비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남자의 이름은 브라이언 런드리라는데 그냥 브라이언이라고 부를게요. 가비하고 브라이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1999년 3월 19일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난 가비예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다정하고 늘 긍정적이면서 예술가적인 면모가 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녀의 아빠가 기억을 하는 가비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항상 모험심이 되게 강해가지고 아빠 오늘은 어디 가자, 오늘은 저기 가자, 호기심도 되게 많고 항상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명랑한 아이였어요. 그녀가 고등학생 때 같은 고등학교에서 브라이언이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브라이언이라는 이 소년 또한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모험심이 많아서 캠핑하기를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이렇게 둘이 비슷한 점이 많았지만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둘이 뭐 사귀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데이트를 하기 시작을 했고, 데이트를 하는 동안 시간만 나면 항상 어디로 주말에 여행 가고 어디 캠핑을 가고 하이킹을 가고 하는 걸 즐겼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귄 지 딱 1년 후에 서로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 브라이언네 집이 플로리다에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가비를 또 얼마나 또 예뻐하셨는지 가비 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들어와서 살자,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같이 지내던 중에 우리 이번에는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여태까지 갔던 이런 캠핑이나 하이킹이 아니라 조금 더 색다른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뭘 계획을 하게 되냐면요, 가비가 소유한 이 밴이 있었어요. 이 하얀색 밴을 타고 무려 4달 동안 미국을 횡단하는 로드트립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밴 라이프라고 해서 한 2-3년 전, 조금 더 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밴에서 사는 브이로그 같은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제 말 그대로 이 차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여기서 숙식을 다 해결을 하고 그냥 뭐 채취 이런 거 해가지고 먹는 것도 해결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비와 브라이언도 이 유행에 합류를 해서 밴 라이프 조니, 그러니까 밴을 타고 다니는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개설을 하고 유튜브보다는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포스팅을 시작을 합니다. 자, 7월 2일에 로드트립을 시작해서 8월 12일에 유타에서 도로 위에 데이트 폭력을 목격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가 하나가 되는데요. 나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는데 여기 남자가 여자를 슬래핑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슬래핑이면 막 이렇게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이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뺨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는 공격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남자가 여자에게.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여자를 때리고 있었다고 되물었죠. 그래서 이 남자 신고한 사람이 사진까지 찍어놨더라고요. 그 차 색깔하고 번호판까지 경찰한테 이제 넘겨줍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경찰이 길에서 25km 제한 속도인 도로인데 거기서 70km로, 그것도 막 차선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질주하고 있는 차를 잡아 세웁니다. 근데 잡아 세워 보니까 거기에는 바로 경찰 신고가 들어왔던 하얀색 밴, 가비와 브라이언이 그 차 안에 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가비는 조수석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흐느끼고 있었는데요. 경찰 바디캠이 공개가 됐어요. 왜 울고 있어요? 저희 그냥 아침부터 좀 싸우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자, 그래서 경찰이 차 밖으로 이 둘을 분리를 시켜서 가비하고 브라이언 각각 따로 이제 조사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근데 이제 이 바디캠 공개된 영상이 거의 1시간이 넘어요. 1시간 10분 정도의 분량인데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바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바디캠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졌는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 보시는 것처럼 가비는 계속해서 막 흐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보이죠? 이 가비가 여기서 하는 말이 가끔 저한테 OCD가 있다고 느껴진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남자친구한테 성내고 좀 그랬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다고. 로드트립을 하면서 여행 브이로그 같은 걸 직업적으로 잘 해보고 싶어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자꾸 계속 저한테 너는 못한다면서 저를 계속 이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아침 내내 싸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진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너 차에서 내려서 숨을 좀 고르고 차에 다시 타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차 밖으로 내몰았대요. 근데 나는 정말 괜찮은데 자꾸 남자친구가 자기를 밖으로 밀어내니까 이제 나를 혹시 버리고 그냥 떠나지는 않을까 하면서 이제 걱정이 됐던 거죠. 감정적으로 되게 지금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근데 보니까 여기 이쪽에 약간 상처가 좀 있었어요. 볼 쪽에. 그래서 이 볼의 상처는 뭐야 했더니 남자친구 브라이언이 그만하라고 닥치라고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잡았대요. 그러면서 그러던 와중에 손톱이 이렇게 파고들어서 여기 상처가 났다고. 하지만 먼저 남자친구를 때린 건 저예요 라고 가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브라이언을 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잘 보시면 여러분 브라이언한테도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너는 왜 이런데 상처가 생겼냐 라고 하니까 가비는 계속해서 자기 탓을 하거든요. Did you get hit in the face? Kind of looks like something like hit you in the face. And then over on your arm, shoulder, right here. That's new, huh? Oh yeah, I don't know. Two people that came to us and told us that they saw him hit you. They saw him punch you. Well, to be honest, I definitely hit him first. I slapped him in the face. You guys tell me to shut up. 제가 먼저 그랬어요. 제 탓이에요. 제가 OCD가 있는 것 같아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딱히 브라이언은 자기가 먼저 뭘 했다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영상에서 보면은 브라이언이 굉장히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약간 가비와는 다르게 좀 침착하고 중간중간 뭐 웃기도 하고 차 밖에서 좀 걷고 진정을 하라고 한 건데 가비가 막 핸드폰으로 자기를 막 공격하고 했다고 해요. 경찰은 가비를 이제 주요 가해자로 지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이 가비를 이렇게 얼굴을 잡고 한 거는 단순히 이제 가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이제 방어 차원에서 공격을 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 심리학자라든지 가정폭력을 전문으로 상담하고 테라피를 해주는 이런 전문가들이 이제 매스컴에 나와 본인들은 바디캠을 보고 굉장히 많이 의아했다. 왜 가비가 주요 공격자가 되었는지. 일단 목격자가 2명이 있었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었다는 게 일단 증언이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명이 또 상황 설명을 할 때는 가비가 차에 타려고 막 그러는데 브라이언이 자꾸 그녀를 차 밖으로 내몰면서 가비의 핸드폰까지 뺏으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밖에 나가게 차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일단 그 목격자 진술과는 상관없이 경찰 입장에서는 가비를 주 공격자로 몰아간 거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상만 보고는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전문가들이 브라이언에게 좀 꽤 나르시스트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사인이 이 영상에 많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Controlling and manipulative, not just to his partner but to the police officers, just green-lit the abuser. I saw that relief. It was palpable. I saw it on camera. And he's joking. And he clearly lied to the police officers and they believed everything that he said. That makes me angry. 그 일이 있었던 게 8월 12일이었고요, 여러분. 그리고 2주가 조금 되지 않아서 8월 27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날이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 저녁, 8월 27일 저녁에 가비의 엄마는 가비에게 문자를 하나 받는데요. 그 문자의 내용이 어땠냐면 엄마, 스탠한테 연락 좀 해봐. 나한테 계속 전화를 하는데 내가 못 받았어. 라는 문자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탠은 가비의 할아버지인데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는 가비는 한 번도 할아버지를 스탠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문자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인 8월 30일 원래 가비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맨날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하고 엄마랑 영상통화하고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영상통화를 했대요. 3일 만에 연락이 와서는 No service in Yosemite. 요세미티에서는 인터넷이 안 돼. 이 딱 한 줄만 문자가 온 거예요. 원래 가비는 전혀 막 이런 식으로 딱 짧게 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고 말투도 아니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우리 걱정을 해서 급하게 연락하느라 그랬나 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맙니다. 근데 이 문자 이후로 매일 인스타그램을 업데이트하던 가비의 인스타그램도 아무런 업데이트가 되지를 않습니다. 딸에게 며칠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걱정된 부모님은 약혼자인 브라이언에게 그리고 브라이언의 부모님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요. 혹시 가비한테 무슨 일 있니? 연락을 하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전화를 받질 않습니다. 9월 11일이 돼요. 그래서 뉴욕에 사는 가비의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는데요. 근데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가비가 사라진 내내 약혼자인 브라이언은 이미 9월 1일부터 플로리다의 부모님 집에 와서 부모님이랑 지내고 있었어요. 자기 같이 한 집에서 살던 약혼녀잖아요? 근데 혼자 돌아와서 그냥 하이텍 벤 차고지에다가 주차해놓고 부모님이랑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9월 6일에는요. 가족끼리 집에서 약 120km 떨어진 캠핑장에서 1박 2일로 캠핑을 다녀왔다는 것도 알려지게 됩니다. 집에서 그것도 120km 떨어진 곳에 가서 캠핑을 갔다 온 것도 뭔가 이상하잖아요. 플로리다 그 지역 경찰이 브라이언의 집에 가서 그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브라이언 가족이 우리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묵비권을 행사할 테니 대화가 필요하면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라면서 변호사 연락처만 경찰들에게 건네줍니다.
가빈의 부모님하고도 대화를 일절 거부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죠. 중립을 지키기에는. 자, 그로부터 5일이 지난 9월 16일 가비 가족들은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평생을 약속한 여자가 실종이 됐는데, 그것도 혼자 어디 나갔다가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같이 둘이 캠핑 갔다가 안 왔는데 어떻게 자기네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해줄 수가 있는지, 여러분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황당해요?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애걸하는 성명까지 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제발 지금 맞는 곳을 수색하고 있는지만이라도 알려달라. 제발 가비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만 좀 도와달라. 우리는 지금 며칠째 먹지도 잠도 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막 공식적으로 막 애걸복걸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이언은 침묵을 했고, 이때부터 매스컴에서 막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브라이언의 집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밤낮으로 행방을 알려달라 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Bring Gabby home! Where's Gabby? Where's Gabby? Where's Gabby? 브라이언은 라스네임이 런드리, 약간 빨래 이런 느낌이거든요. 집 앞에다가 막 빨래통을 막 던져놓고 막 그러는 것도 있었고, 9월 17일이 돼요. 드디어 브라이언 가족이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데요. 경찰을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집에 갔는데 브라이언이 거기 없었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들도 없어졌다고. 9월 14일에 엄마 나 켄턴 리저브라는 곳에 가서 캠핑 좀 하고 올게, 하이킹 좀 다녀올게 하고 집을 떠나서는 돌아오지를 않았대요. 근데 또 나중에는 한 몇 주 있다가는 14일이 아니라 13일이었어요 라고 번복을 하기도 했고요. 참고로 그 켄턴 리저브라는 곳은 플로리다의 진짜 엄청나게 거대한 보호구역이에요. 그때 당시 날씨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막 비도 많이 오고 엄청 덥고 막 이런 컨디션이었는데, 우리는 뭐 켄턴 리저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런 날에 그 리저브에 제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왜냐면 덥기도 엄청 덥고 보호구역 안에 뱀들과 악어가 infested라고 했어요. 들끓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좀 많은 게 아니야. 어디 가도 막 악어들이 막 그 뭐 스왑프라고 그 뭐죠? 늪지대 이런 데도 굉장히 많고, 악어, 뱀, 거기다가 퓨마도 나오는 곳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런 날씨에 저길 걸어 들어간다고? 말도 안 돼. 또 그냥 보호구역이 뭐 어떤 곳이든지 상관없이 사실 자기 약혼녀가 지금 사라져서 전국이 지금 찾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나 하이킹 좀 갔다 올게 하고 하이킹을 간다고? 그것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내가 난 3년 동안 하이킹을 못했어, 약혼년도 없어졌고 머리 좀 기분 전환 좀 하려 하이킹 좀 다녀야겠다, 이것도 아니고 지금 내내 계속 가비랑 같이 밴으로 캠핑하고 하이킹하고 그러고 지내서 지금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또 굳이 지금 여기서 하이킹을 간다고? 자, 이때부터 모든 매스컴들이 이 둘의 실종 뉴스를 하루 종일 막 실어 나르고 미국인들이 집중하는, 저는 사실 이 일이 있었을 당시에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 유튜브가 대부분 떠요. 근데 뭐 NBC, Fox, 뭐 CNN 뭐 다 너나 하지 않고 계속 이 뉴스만 떠오르니까 저도 한국에서 알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공개 수사가 된 거죠. 이제 경찰들도 8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 커플이 있었던 그 와이오밍 쪽에 있는 이 산지대에서 이 둘을 본 적이 있거나 뭔가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게 알려달라고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인스타그램에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Restaurant, you guys. Friday, August 27th, 1 p.m. 8월 27일 오후 1시에 우리 그 식당에 있었어요. Right next to them, they got kicked out of the restaurants and were 우리 바로 그 커플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커플들은 식당에서 쫓겨나고 있었어요. fighting with the hostess. She was hysterically crying. 식당 직원이랑 계속 싸우고 있었고 가비는 계속해서 막 울고 있었대요. 옆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대요. On the sidewalk, and I was watching the whole 제가 그걸 다 직접 목격했다고요. calming down, and I'm going to try to speak more clearly. I feel like I'm gonna cry. This is so.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브라이언은 딱 봐도 엄청 막 화가 나 있었고, 가비는 보면 막 계속 울면서 되게 슬퍼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남자 브라이언이 그러니까 식당에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대요. You can tell he's angry.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는 계속 진정하지를 않고 무슨 이유든 간에 그걸 계속 끈질기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왔다 갔다 식당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거의 4번 정도 그랬다고 합니다. And she just apologized. I think she was telling him like, "Come on, like just drop it, let's go." And she like looked at the hostess and she was just like, "I'm sorry." And that was it. 그 식당 종업원에게 막 사과를 하면서 빨리 가자는 식으로 브라이언한테 그렇게 하면서 미안해 하고 그렇게 나가고 끝났대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 둘을 목격했다고 하는 식당이 실제로 메리 피글렛이라고 그 와이오밍에 있는 멕시칸 음식점이에요. 자, 당연히 이게 이제 바이럴이 되니까 기자들이 그 식당에 찾아갔어요. 도대체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식당 직원들이 화면에 나오는 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밖에서 이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막 하는 거 저도 아는데 그 소문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 종업원은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하질 않나. 아니 이런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무슨 1년이 지난 일도 아닌데 이렇게 막 소리 연성 있고 하면은 어떻게 기억을 못해 직원이. 저도 여기 미국 식당에서 알바를 했지만 1년이 뭐야 5년이 지나도 기억이 생생히 기억이 날 만한 그런 이벤트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나중에는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없었고 그 남자 굉장히 차분했고요. 뭐 돈 음식비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서 우리가 좀 언쟁이 있었지만 별일 없었어요. 별일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찰이 이제 CCTV 한번 보자 그랬더니 이미 지웠어요. 지워졌어요. 한 달도 안 지났어요. 이게 왜 지워져? 그러면서 그 어떤 직원도 매스컴에 나와서 인터뷰하기를 거부를 합니다.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뉴스의 첫 댓글,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유튜브에 이 동네 근처에서 일했고 살아본 사람인데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는 동네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서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매스컴 이런 데서 기자 냄새 나면 일단 말 안 한다 우리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으면 지역 동네 바에 들어가서 어떤 한 사람 술 사주고 하면은 그때 취해서 진짜 그럴 때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그런 거 아니면 이런 작은 동네에서는 우리 이야기 안 한다 라는 댓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여자분이 제가 너무 지금 자기가 진짜 바보가 된 거잖아요. 나 막 그렇다고 막 경찰에 신고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막 올리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후에 나중에 다른 뉴스 인터뷰에도 나와서 on the hostess and the waitress and then eventually the manager. He was just very visibly angry. Our waitress was also their waitress. We shared a waitress and she was visibly upset. She has to have more information than I do. You know what I mean? I remember feeling bad for her. Vividly, I remember telling him, this guy is freaking me out. His demeanor, how persistent he was, he freaked me out. 뭔가 진짜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막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커진 일이었는데 이렇게 수사에 협조를 안 해준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쵸? 이건 좀 나중 일이거든요. 브라이언의 전 여자친구가 영상을 올려요. 인스타그램에 이제 틱톡에. 그러니까 브라이언 가족들 잘 아는데 분명히 뭔가 있다. Family are majorly connected within the police force, especially in Northport. I'm just gonna say that. I know for a fact there is a cousin or some family member that is in the police force. Northport police is a joke. That you can get away with anything, just so you know. 물론 이 여자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여자의 말대로 검색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브라이언 아버지의 이제 형제가 그 지역 경찰로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전역이 쳐다보고 있는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지. 그쵸? 그 수색의 난항을 겪고 있던 가운데 여러분 진짜 기적적으로 한 여행 유튜버가 제보를 하나 해요. 저희가 유튜브를 하거든요. 커플 유튜버인데 저희도 그 밴 라이프 이런 주제로 그날 바로 그 지역 와이오밍에 있는 그 숲풀에서 가다가 하얀색 밴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 같은 게 뭐냐면 고프로를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는 차 바깥에 연결하고 하나는 차 안으로 해서 이제 두 개가 같이 그 영상이 촬영되도록 찍던 유튜버인데 자기들이 실수로 그걸 끄지를 않아가지고 운전하는 내내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녹화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영상을 막 찾아봤어요. 그쪽 근처에 있었던 영상.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 하얀색 밴 보이세요? 아까 가비가 갖고 있었던 밴이랑 되게 닮지 않았어요? 바로 요거. 되게 자세하게 이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건 일단 그 위치가 되게 이상했대요. 갑자기 숲을 중간에 뜬금없이 그 차가 주차가 되어 있어서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여행 유튜버 이 커플들도 플로리다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종종 이 미국 사람들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같은 주 같은 도시에서 왔다가 오마이갓 막 이러면서 되게 반가워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번호판을 보니까 플로리다 번호판인 거예요. 어머 쟤네들 플로리다에서 왔나봐. 어머 이런 우연이 와이오밍에서 이렇게 플로리다 사람을 만나다니 하면서 인사를 하려고 밴 안까지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이렇게 되게 생뚱맞은 데 주차를 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 더 소름이 돋는 건 뭐냐면요. 이것도 네티즌들이 찾아낸 건데요. 영상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게 보여요. 하얀색 밴 앞에 약간 까만 가운데 까만 거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그냥 앞에 있는 나무라든지 풀 같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 까만 게 점점 없어지는 거 보여요, 여러분? 밴 뒤에 문이 닫히고 있었던 거야.
나무가 아니라. 열려 있었는데 어디서 차 오는 소리 들리니까 슬그머니 문을 닫았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뭘 찾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밴 뒤쪽에 여러분 뭐 찾을 수 있는 거 보이세요? 쪼리! 231님 신발! 여러분 쪼리 보이세요, 쪼리? 이게 땅색이랑 비슷해서 잘 안 보이는데 보면 신발이 하나가 떨어져 있잖아요. 바디캠에서 공개됐던 가비가 신고 있었던 쪼리와 동일한 쪼리. 바로 경찰에 이걸 신고하고요. 정말 실수로 찍힌 영상 덕분에 바로 이 근처에서 가비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을 하는데요. 검시 결과 가비가 맞았고요. 이 시신은 자살이 아닌 타살, 누군가에 의해서 목 졸려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밝혀집니다. 자, 그리고 9월 23일 브라이언에게 와이오밍 법원은 연방 체포 영장을 발부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 브라이언이 가비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없잖아요. 우리 다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지금 심증만 있지. 체포 영장은 다른 게 아니라 플로리다로 돌아온 날이 9월 1일이었잖아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가비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천불, 그러니까 환화로는 한 110만 원 정도 를 인출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였어요. 참고로 왜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8월 27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 날이 식당에서 목격된 날이기도 하고 영상이 촬영된 날짜가 8월 27일이에요, 여러분. 식당에서 그 일이 있고 그날. 와이오밍에서 플로리다까지 운전해서 약 3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7일쯤에 브라이언이 가비를 해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운전해서 플로리다로 한 3일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36시간 걸리니까 나눠서 오면 9월 1일에 플로리다에 도착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수사기관 전국의 이제 방구석 형사들, 미국 뭐 개인 탐정 뭐 수색가들이 모두 다 동원해서 이제 브라이언을 찾으러 가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 동안 FBI와 지역 경찰이 이 브라이언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10월 20일에 브라이언 부모님이 칼튼 리저브에서 브라이언의 소지품으로 보이는 노트 그리고 백팩 발견을 해요. 소식을 들은 FBI는 출동해서 그 근처에서 시신의 일부를 발견을 하고요. 치아 대조 결과 브라이언의 시신이 맞다고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뭐 시신도 온전하지 않았겠죠. 뭐 그 안에 뭐 야생동물이 뭐 먹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훼손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이게 타살인지 자살인지 혹은 야생동물에 의한 공격인지 알 수가 뼈만. 심지어 그 발견된 장소도 엄청 깊숙이 리저브에 있는 곳이 아니라 입구에서 진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엄청 가까운 곳에서 이거를 발견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짜고 치는 게 아니냐라고는 하지만 또 FBI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가 물이 들어와 있었던 장소라서 우리가 수사를 그쪽 잘 하지 못했다. 근데 물이 빠지는 동시에 뭐 부모님이 FBI보다 빨리 갔나 보죠? 그래서 지금 현재 FBI는 이 가비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단서를 찾기 위해서 이 브라이언의 노트 그리고 이 가방에 있었던 소지품, 이 저널 같은 게 있었대요. 이게 다이어리 같은 게.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복구하는 작업 중에 있고요. 아직 수사 중이에요. 근데 과연 지금 이렇게 끝나버려서 브라이언이 여기다가 뭐 적어놓지 않았다면 솔직히 뭘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원래 10월 31일은 가비와 브라이언이 로드트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약속이 되었던 날이에요. 누군가의 손에 생명을 잃은 우리 가비가 22살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는 없지만 다만 브라이언의 소지품에서라도 최소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족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단서가 나오기를 다 모두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말이 많았던 게 미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Missing White Woman Syndrome이라고 백인 여자 실종 신드롬이라고 해서 왜 다른 인종, 뭐 유색 인종이라든지 뭐 하루에 실종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매스컴에 포커스를 받지 못하는데 꼭 이렇게 백인 여자들이 실종이 되었을 때, 특히 아름다운 백인 여성이 실종되었을 때 온 매스컴에서 이 사람 찾아야 된다 막 때리고 상대적으로 같은 관심이 필요한 다른 케이스들이 주목받지 못한다. 사실 물론 그것도 이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지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유니크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종되기 전에 경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바디캠이 온전히 다 노출이 되었고 심지어 이제 인플루언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이제 공개되었고 또 예뻤고 인터넷으로 활동을 하던 사람의 실종, 거기다가 중간중간 이 목격했다는 사람과 일치하지 않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고 굉장히 사실 되게 미스테리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주목을 받게 된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이 누군가를 살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 자식이면 사실 부모로서 이 아이를 인도를 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옳은 방향으로. 그래서 아마 신고를 하지 않을까. 심지어 그냥 여자친구도 아니고 남의 집 자식 우리 집에서 같이
살던 애야. 그러면 자식이라면 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근데 이것도 물론 제가 뭐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이가 있으신 이제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을 안 했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이 브라이언이 집에 왔을 때 아니 어떻게 말을 안 해? 9월 1일에 플로리다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여자친구랑 같이 나가가지고 혼자만 돌아왔어. 차도 여자친구 차인데 여자친구 차만 혼자 가지고 혼자 돌아왔어. 엄마한테 뭐라고 해? 엄마 걔는 그냥 와이어밍 그렇게 좋대. 그냥 거기서 산대. 나 혼자 돌려보내서 왔어.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 집 부모가 그러니까 과연 몰랐을까요? 그쵸. 그리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1박 2일 캠핑까지 갔잖아요. 120km 엄청 집에서 엄청 먼 곳까지 가서. 그건 또 왜 거긴 갔던 거였을까? 약간 이 변호사가 했던 말 중에 뭔가 이상했던 게 뭐냐면, 브라이언이 실종되기 전에 집에 와서 그의 심경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었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Son Brian was grieving. They knew he was so upset. 근데 그때 그 말을 했었던 시기가 가비가 아직 시신으로 발견되지 않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뭐 어떻게 모르는 상황인데 왜 애통해하고 있었다는 단어를 쓰는 거지? 이거는 절대 밝혀진 이야기가 아니라 한 명의 그 전문가, 심리학자, 이분도 이분의 의견이에요, 의견. 절대 뭐 이게 사실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알아보다가 이제 듣게 된 건데, 이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아마 8월 27일에 식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목격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가비가 그 식당 종업원에게 사과를 했잖아요. 빨리 가자 이러면서 막 나가자는 식으로 이렇게 나갔다고 했잖아요. 바디캠에서 보여줬던 이 브라이언의 바디랭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되게 나르시스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브라이언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입장을 대변해서 사과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거기서 아마 네거티브한 이런 것들이 가비에게 쏟아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화가 난 게 가비한테 다 간 거야.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조용한 와이오밍 거기서 엄청 막 떨어진 완전히 고립된 공간이었거든요. 그 숲을 거기를 데려가서 아마 가비를 살해 후 유기하고 그 다음에 혼자 온 게 아니었을까. 가비의 그 입장도 계속해서 막 내가 미안하고 이게 내가 잘못했고 이런 것들도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이게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조정당했을 때 보여지는 이런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한 거는 한 명의 그냥 의견, 심리학자로서의 의견일 뿐이고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말대로라면 그분은 그랬어요. 분명히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을 거라고. 그 전에도 분명히 히스토리들이 있었을 거라고. 그럼 우리가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토대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 상대방이 그런 성향을 보인다. 자꾸 모든 잘못이 너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걸 다 당신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파트너가 있다면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빨리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맞다고. 안 그러면 정말 그런 자그마한 그런 사건들이 나중에는 모여서 정말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 살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특히 그런 사람들이랑 제일 위험한 게, 이렇게 로드트립 했잖아요. 벤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세상과 고립된, 그 차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잖아. 심지어 뭐 어디 도시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벤을 타고 산속을 다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위험성이 단 둘이 있을 때 증폭된대요. 나중에 이제 브라이언이 그 시신으로 발견되고 나서 가비의 친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everything she did, I feel like thought was wrong, and even as she said in the body cam, he didn't even support her with her blog. Well, we were supposed to go line dancing. It was ladies' night. We realized her ID was missing because Brian just didn't want her to go out. It was a jealousy issue. 친구들이랑 밤늦게 노는 게 싫어서 지갑에서 가비의 신분증을 몰래 꽁쳐놓은 거야. 못 놀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이 둘 사이에 되게 누가 통제하려고 했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데이트할 때 이런 거 보이는 친구들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진짜. 그러니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브라이언의 전 여친이 영상을 만들어서 브라이언 자기는 죽었다는 거 믿을 수가 없대요. 그 전 여친이. 여기 경찰 완전 조크라고, 장난 수준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심지어 또 경찰 측에서 지역 경찰이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실수를 해도 이런 걸 실수를 해. 브라이언은 우리 손 안에 있어. 우리가 브라이언 어딨는지 알고 있어. 라고 경찰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어딨는지 몰랐잖아요. 알고 보니까 브라이언 엄마 있죠. 영상에 찍힌 브라이언 엄마를 브라이언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둘을 착각할 수가 있지? 여러분? 난 이해가 안 가. 크고 말랐어. 엄마는 연세는 제가 잘 모르지만 50대?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고, 일단 옷도 항상 저 옷을 입으시거든요. 저런 약간 플라워 옷, 꽃무늬 패턴의 이렇게 긴 옷을 입으세요. 그것만 입고 계신데 어떻게 저 사진을 보고 브라이언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지? 심지어 머리도 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러면은 얘가 실종된 게 아니라 진짜 어딘가에 숨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 경찰들이 봤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쟤네 경찰들이 브라이언 우리가 다 보고 있다고, 우리 손 안에 있다고 했을 때 이미 브라이언 죽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랬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